단돈 2냥으로 양반집 안방을 통째로 사버린 꼬마가 있습니다. 억지 부리던 욕심쟁이 최 대감을 단숨에 우라통 터지게 만들어버렸지요. 낡은 제기 하나가 어떻게 100냥이 되었는지 그 기막힌 거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지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을 어귀 널찍한 흙바닥 공터에는 제기차기를 하며 신나게 놀고 있는 낭낭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98, 99, 코딱지를 흘리며 서 있는 동네 꼬마 녀석들이 침을 꿀깍 삼키고 있었지요. 그 시선의 중심에는 우리 마을 공식 골목대장 동이가 있었습니다. 떼약볕에 까맣게 그을린 얼굴 위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흐르지만 눈망울만큼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지요. 동이의 발끝에서 꿩 깃털 제기가 허공을 가르며 신명나게 춤을 췄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스스로 살아 숨쉬는 한 마리 새처럼 보일 지경이었지요. 제기는 동이의 발등으로 튕겨 올랐다가 다시 무릎으로 가볍게 솟구쳤습니다. 마시를 나오셨던 뒷집 할매도 걸음을 멈추고 지팡이를 짚은 채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게를 지고 지나가던 장정들도 어느새 발걸음을 멈추고 넋을 잃고 구경하기 바빴지요. 100개 찼다. 아이들의 함성이 터져나오자 신바람이 난 동이는 더욱 현란한 묘기를 뽐냈습니다. 부스스하게 흐트러진 더벅머리가 바람을 가르며 사방으로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풍물놀이 꽹과리 소리처럼 골목길을 가득 채웠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 한 줄기가 휑하니 불어닥쳤습니다. 가볍게 땅으로 떨어져야 할 제기가 바람을 타고 훌쩍 솟구쳐 날아갔습니다. 오색꿩 깃털이 팔랑팔랑 춤을 추며 넘어간 곳은 하필 최 대감의 기와집이었지요. 구두쇠 최 대감의 마당에 툭 하고 제기가 떨어지자 골목길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사색이 되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눈치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감은 제 집 앞을 지나는 똥개에게도 자릿세를 내라는 고약한 놀부 영감이었거든요. 육중한 소슬대문이 소름 끼치는 쇳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대문 밖으로 불쑥 튀어나온 최 대감은 낡은 제기를 한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매서운 눈초리가 골목길에 얼어붙은 꼬마들을 향해 번뜩였지요. 어떤 놈들이 감히 양반집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게냐. 불호령이 떨어지자 꼬마들은 기겁을 하며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골목대장 동이만큼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떼약볕에 그을린 작은 손을 꽉 쥐고는 떨리는 숨을 꿀꺽 삼키며 대감을 향해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님, 소인의 제기가 바람에 날려 그만 대감님 댁 마당으로 넘어갔사옵니다. 죄송하오나 그 제기 좀 돌려주시지요. 최 대감은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쥐고 있던 제기를 눈앞에서 흔들며 얄밉게 껄껄 웃음을 터뜨렸지요. 대감의 턱수염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억지를 부리는 품새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제기 따위야 양반 체면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련만 그저 남의 것을 뺏는 재미에 들린 욕심 많은 노인네의 심술이었으니까요. 끌끌끌. 이놈아, 돌려달라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내 집 담장을 넘어 내 땅에 들어온 것은 돌멩이 하나라도 무조건 다 내 것이다. 그 뻔뻔하고도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골목길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단돈 한 푼도 안 할 낡은 엽전과 깃털 쪼가리를 거머쥐고는 마치 대단한 보물이라도 얻은 양 으스대는 꼴이었지요. 이건 내 땅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 이제부터
이 제기의 주인은 나 최대감이로다. 정 돌려받고 싶으냐? 그럼 엽전 2냥을 가져오너라. 내 특별히 선심을 써서 내 놈에게 되팔아줄 터이니. 하하하. 장정 며칠 품삯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며 억지를 부리는 대감의 모습에 숨어서 지켜보던 이웃들도 기가 차서 혀를 찢찢 찼습니다. 하지만 최 대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단 도포 자락을 획 거머쥐며 콧대를 한껏 높이고 있었지요. 단돈 2냥이라니요. 그 어마어마한 큰 돈을 잭이나 차고 노는 코 올리게 꼬마가 어찌 구한단 말입니까? 숨죽여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도 대감의 지독한 심술에 기가 막혀 입만 떡 벌릴 뿐이었습니다. 정수리로 쏟아지는 불볕더위에 등줄기로 땀이 뻘뻘 흘러내렸지만 골목길의 공기만큼은 한겨울 섣달그몸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지요. 하지만 우리의 맹랑한 꼬마 동이의 반응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발을 구르며 앙앙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건만 녀석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대신 동이의 새까만 눈동자가 대감의 등 뒤 높다란 돌담 너머로 스르르 돌아갔습니다. 대감댁 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은 좋기 묵었을 거대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어찌나 크고 가지가 무성한지 그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기와를 얹은 높은 돌담을 훌쩍 넘어 골목길 한가운데까지 뻗어나와 있었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흙바닥 위로 오직 그 느티나무 아래에만 시커멓고 서늘한 거대한 그늘이 융단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동이의 시선이 그 짙은 그늘과 땀을 뻘뻘 흘리는 최 대감을 번갈아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꽉 쥐었던 작은 주먹을 스르르 풀고는 입꼬리를 씩 말아올리며 무언가 결심한 듯 당돌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동이는 지체 없이 자신의 낡은 삼배바지 춤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꼬물꼬물 무언가를 찾는가 싶더니 이내 손을 빼내어 대감의 눈앞으로 불쑥 내밀었지요. 찰락찰락. 앳된 아이의 작은 손바닥 위에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낡은 엽전 2잎이 둔탁한 금소금을 내며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절날 세뱃돈으로 받아 아주 소중하게 품고 다니던 동이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대감님, 소인이 마침 여기에 2냥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차분하고도 또렷한 동이의 목소리에 최 대감의 눈이 화등잔만해졌습니다. 그저 아이를 골탕 먹이려 던진 말이었는데 진짜로 돈이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대감의 번쩍이는 비단 도포 자락이 파르르 떨리더니 탐욕에 물든 갈고리 같은 손이 벼락같이 날아와 동이의 손바닥에 놓인 엽전을 획 낚아챘습니다. 돈이 부딪히는 찰그랑 소리와 함께 대감의 입가에 간사하고도 기분 나쁜 미소가 번져나갔지요. 오호라, 이 맹랑한 놈 보게. 내 놈이 어찌 이런 큰 돈을 품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다만 돈을 냈으니 내 특별히 선심을 써서 이 낡은 제기를 돌려. 아닙니다, 대감님. 대감이 쥐고 있던 제기를 던져주려는 찰나 동이가 손을 딱 들어 대감의 말을 매몰차게 막아세웠습니다. 그러고는 흙바닥에 짙게 깔린 아까부터 눈여겨보던 그 거대한 느티나무 그늘을 향해 손가락을 쫙 펴서 가리켰거든요. 그까진 낡은 제기는 대감님이 가지시지요. 대신 저는 이 돈으로 다른 것을 사겠사옵니다. 저기 담장 너머로 뻗어나온 대감님 댁 느티나무가 만든 바로 이 바닥의 그늘을 사겠사옵니다. 대감님 땅에 뿌리 박은 나무가 만든 그늘이니 대감님께서 제게 파시는 게 영락없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일순간 골목길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매미 우는 소리마저 뚝 끊긴 듯 했지요.
잠시 멍하니 눈을 껌뻑이던 최 대감은 동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채고는 배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푸아하하. 아이고 배야. 이 멍청한 놈이 뙤약볕에 더위를 단단히 먹었구나. 허공에 둥둥 뜬 그림자를 돈을 주고 사겠다고? 그래, 까짓것 내 놈이 살아. 이 시각부로 이 느티나무 그늘은 내 놈 것이다. 끌끌끌. 최 대감은 단돈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그림자를 팔아 두냥을 벌었다는 생각에 입이 귀에 걸린 채 콧노래를 부르며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에 숨어있던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저 똑똑한 놈이 어쩌다 바보 천치가 되었누 하며 혀를 찢찢 찼지요. 하지만 동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방금 두냥을 주고 산 그 서늘한 느티나무 그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도대체 동희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육중한 나무 대문이 무정한 쇳소리를 내며 닫히자 골목길에는 다시금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한여름의 불볕더위는 살갗을 태울 듯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었지요. 대문 밖 흙바닥에 홀로 남겨진 동희의 조그만 뒷모습을 보며 숨어서 눈치를 살피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담벼락 뒤에서 걸어 나왔거든요. 아이고, 저놈이 더위를 단단히 먹었구먼. 단돈 두냥이 뉘집게 이름이여. 저 욕심쟁이 영감탱이 배만 불려줬네, 불려줬어.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혀를 끌끌 차며 동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장정 며칠치 품삯을 그저 허공의 그림자 쪼가리와 바꿨으니 어른들 눈에는 영락없이 사기를 당한 바보 천치로 보였을 겁니다. 평소 같으면 골목대장 노릇을 하며 씩씩하게 대답했을 동희련만 녀석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실실 웃음만 흘리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냅다 흙먼지 폴폴 날리는 길바닥 위로 대자로 뻗어 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방금 두냥을 주고 사들인 지푸른 느티나무 그늘 한가운데 말이지요. 뜨겁게 달궈진 주변 흙바닥과 달리 거대한 나뭇잎들이 만들어낸 반원 모양의 그늘 안쪽은 우물가처럼 서늘하고 쾌적했거든요. 아함, 그늘 참 시원하고 좋다. 바람도 솔솔 부는 것이 낮잠 자기 딱 좋은 명당이로구나. 동희는 두 팔을 베개 삼아 뒤통수에 괴고는 한쪽 다리를 까딱거리며 여유롭게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늘 속으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이마에 땀을 식히며 아주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한 녀석의 태평한 모습에 기가 질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각자의 길로 흩어졌지요. 한편 그 시각 높은 담장 너머 대감댁 안채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최 대감은 바람이 잘 통하는 널찍한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누워 방금 전 동희에게서 빼앗은 엽전 두 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짤랑짤랑 굴려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화려한 비단 방석을 받치고 옆에서는 어린 몸종이 커다란 파초선 부채를 연신 붙이고 있었지요. 대감 앞에 자개 소반 위에는 얼음을 동동 띄운 달달하고 시원한 오미자차가 붉은 빛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끌끌끌, 내 살다 저런 맹랑한 모지리는 처음 보는구나. 제 발로 걸어와 허공의 그림자를 돈 주고 사다니. 내 땅에 굴러들어온 제기도 공짜로 얻고 돈도 두냥이나 벌었으니 오늘 참으로 운수가 대통이로다. 최 대감은 허연 수염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번뜩이는 장사 수완에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단돈 한 푼의 가치도 없는 헛것을 팔아넘겼다는 생각에 두툼한 뱃살을 출렁이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지요. 시간은 뙤약볕을 뚫고 느릿느릿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찌르르르 맴맴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절정에 달했다가 서서히 그 기세를 잃어갈 즈음이었지요. 중천에 떠올라 정수리를 뜨겁게 달구던 붉은 해가 어느덧 서쪽 뒷산 능선을 향해 뉘엿뉘엿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르던 하늘의 빛깔이 점차 노르스름한 황금빛을 거쳐 붉은 노을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지요. 바로 그 순간 골목길에 누워있던 동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낮잠을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태양의 궤적을 예리하게 쫓던 동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지요. 슬슬 걷어들일 때가 되었구나. 자리에서 일어나 툭툭 흙을 털어낸 동이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한낮에는 나무 기둥 아래 둥글게 뭉쳐있던 짙은 그림자가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흑사처럼 몸집을 길쭉하게 늘리고 있었거든요. 느티나무의 그늘은 바닥을 스멀스멀 기어 대감댁의 높은 돌담 쪽으로 빠르게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완벽하고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 섭리가 동이의 2냥짜리 거래를 어마어마한 덫으로 바꿔놓는 순간이었지요. 길쭉하게 늘어난 그늘은 마침내 골목길을 지나 대감댁의 견고한 돌담 하단에 닿았습니다. 그러더니 거침없이 수직의 벽을 타고 시커멓게 오르며 그 높다란 기와 담장을 훌쩍 넘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담장 밖 골목길에 머물러 있던 동이의 합법적인 사유 재산이 대감의 신성한 구역 안으로 무단 침입을 시작한 것이지요. 동이는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는 마당 안으로 쑥쑥 뻗어 들어가는 자신의 짙은 그늘을 보며 킬킬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얘들아, 도망갔던 녀석들 다들 이리 와봐. 내 그늘이 양반집 구경을 시켜준단다. 동이의 경쾌한 외침에 골목 어귀에 숨어있던 코올리게 꼬마들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 굳게 닫힌 대문 너머 최대감의 안방을 향해 소리 없이 진격하는 거대한 그늘의 행진이 마침내 그 웅장한 서막을 올린 것입니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콧대 높은 양반의 숨통을 조일 맹랑한 꼬마의 통쾌한 반격이 바로 코앞까지 닥쳐와 있었지요. 굳게 닫혀있던 최대감댁의 육중한 소슬대문이 활짝 열려 젖혀졌습니다. 불그스름한 노을빛을 등지고 당당하게 대문 안으로 발을 들이는 이는 다름 아닌 맹랑한 꼬마 동이었지요. 동이의 뒤로는 코를 훌쩍이던 동네 꼬마 녀석들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줄줄이 꼬리를 물고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녀석들의 둥그런 시선이 일제히 향한 곳은 바로 바닥에 짙게 깔린 거대한 느티나무 그늘이었거든요. 해가 서쪽 산자락에 걸리자 나무 기둥에 머물던 그늘은 길쭉하게 몸집을 불려 이미 대감댁 마당을 절반이나 덮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빗자루질이 반듯하게 된 정갈한 마당 흙바닥 위로 마치 거대한 검은 융단이 깔리듯 그늘이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었지요. 얘들아, 내 그늘 밖으로 삐져나가면 안 된다. 발 조심해서 똑바로 밟고 따라오너라. 동이는 짐짓 헛기침을 애엠하고는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양반 걸음으로 그늘을 밟고 나아갔습니다. 그 발칙하고도 당돌한 꼬마 군단의 행진은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어느새 대감댁 대청마루 앞 디딤돌까지 스멀스멀 뻗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널찍한 대청마루에서 얼음 띄운 오미자차를 달게 들이켜던 최대감의 두 눈이 화등잔만해졌습니다. 눈을 감고 파초선 부채질을 즐기던 참인데 갑자기 마당 쪽이 웅성웅성 소란스러워졌기 때문이지요. 대감이 흠칫 놀라 고개를 내밀어 보니 아까 문전박대했던 그 코올리게 녀석이 흙발을 한 동네 애들을 잔뜩 달고 제 집 앞마당을 휘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남의 집 대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온 것이냐. 최 대감이 버럭 고함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자개 소반 위에 놓인 오미자차가 엎질러져 값비싼 비단 도포 자락을 붉게 적시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몸종이 황급히 수건을 가져와 닦아냈지만 대감의 핏발선 눈은 오직 동희를 향해 이글거리고 있었거든요. 당장이라도 관아의 포조를 불러 하옥시킬 듯한 살벌하고 매서운 기세였지요. 하지만 동희는 기죽기는커녕 대청마루 앞 디딤돌까지 당당하게 걸어와 섰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밟고 선 시커먼 흙바닥을 발 구르듯 툭툭 치며 여유롭게 씩 웃어 보였지요. 대감님, 소인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적이 없사옵니다. 그저 아까 두냥을 주고 정당하게 사들인 제 사유 재산 위를 걷고 있을 뿐이지요. 동희의 작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대감의 시선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담장 밖 느티나무에서 시작된 거대한 그늘이 뱀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정확히 동희의 집신 발밑까지 이어져 있었거든요. 제 그늘이 대감님 댁 마당까지 뻗어왔으니 저는 그저 제 그늘을 밟고 제 땅에 서 있는 것이옵니다. 그 당돌하고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에 최 대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제 입으로 온 동네 사람 앞에서 이 그늘은 내 놈 것이다라며 돈까지 챙겼으니 억지를 부려 쫓아낼 명분조차 사라져버렸지요. 붉은 노을을 등진 꼬마의 짙은 그림자가 대감의 발밑까지 길게 드리워지며 통쾌한 역전극의 장막이 활짝 걷히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붉은 꼬리를 완전히 감추기 직전이었습니다. 핏빛처럼 붉게 물든 노을빛이 대감댁 앞마당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담장 밖 느티나무에서 시작된 거대한 그림자는 이제 마당을 완전히 집어삼키고도 모자라 기어이 대청마루 위로 시커먼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었지요. 반들반들하게 콩기름을 먹여 광을 낸 마루판 위로 짙은 어둠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이내 그 서늘하고 거대한 흑우 같은 그늘은 대감의 가장 내밀한 공간인 안방의 문지방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열린 대문 밖에서 까치발을 들고 숨죽여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의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순간이었거든요. 동희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흙먼지 잔뜩 묻은 집신을 척척 끌며 마루 위로 훌쩍 올라섰습니다. 뒤따르던 코올리게 꼬마 녀석들도 대장형을 따라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녀석들의 시커먼 흙발자국이 대감댁의 윤나는 마루판 위로 아주 선명하고 어지럽게 찍혀나가고 있었지요. 아니, 이 이놈들아, 감히 걔 멈추지 못할까? 최 대감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텅 빈 대청마루를 울렸습니다. 허연 수염을 파르르 떨며 지팡이를 치켜들었지만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뻔히 지켜보는 앞에서 돈 두냥을 덥석 받고 저 빌어먹을 그림자를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대감의 목줄을 꽉 옥죄고 있었거든요. 최 대감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쫓아내려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열린 대문 밖에는 온통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증언할 동네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억지를 부려 아이들을 무력으로 끌어낸다면 양반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지고 관아에 끌려가 조리돌림을 당할 것이 뻔했지요. 그림자는 주인의 타들어가는 속도 모른 채 열린 방문을 넘어 안방 깊숙한 곳까지 탐욕스럽게 뻗어들어갔습니다. 최고급 흑칠 자개장과 12폭짜리 화려한 비단 병풍이 둘러쳐진 대감 외에는 감히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릴 수 없는 으리으리하고 신성한 구역이
완벽하게 그늘의 아가리 속으로 먹혀버렸습니다. 동이는 기다렸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방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지요. 가장 값비싼 붉은색 비단 보료 위에 대자로 벌러덩 드러누운 동이는 아예 두 팔로 팔베개까지 척하고는 여유롭게 두 눈을 감았습니다. 꼬마 녀석들도 우르르 방 안으로 몰려들어 화려한 병풍 뒤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옥으로 만든 연적을 만지작거리며 방 안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십 냥을 호가하는 값비싼 청자와 진귀한 서책들이 흙투성이 아이들의 발길질에 위태롭게 덜그럭거리고 있었거든요. 방 안을 차지한 동이는 더욱 기세를 올려 흙 묻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융단 같은 방바닥을 벅벅 긁어댔습니다. 곁에 있던 꼬마 녀석 하나는 아예 대감의 노쇠 요강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장군 놀이를 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벼락이 떨어졌을 양반댁 안방이 순식간에 동네 코올리개들의 난장판 놀이터로 변해버린 셈이지요. 최 대감의 둥글넓적한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시퍼렇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뒷목을 뻣뻣하게 부여잡고 가쁜 숨을 헐떡이면서도 감히 제 안방을 유린하는 아이들을 당장 끌어내라는 호통조차 치지 못했습니다. 내 땅에 들어온 것은 무조건 다 내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자신의 그 지독한 억지가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제 발등을 무참히 찍어버렸거든요. 아이고 대감님, 제 그늘이 참으로 시원하고 폭신폭신하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동이의 맹랑하고도 천연덕스러운 목소리에 대감은 마루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져버리고 나면 온 집안이 캄캄한 그림자로 옴팡 뒤덮일 텐데 그리 되면 이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 전체를 몽땅 저 발칙한 꼬마 녀석에게 내어주게 생겼습니다. 천하의 구두쇠 최 대감이 자신이 직접 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어 옴짝달싹 못하게 된 그야말로 통쾌하고도 기가 막힌 외통수의 순간이었거든요. 어느덧 서산 너머로 해가 꼴딱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사그라들고 푸르스름한 어둠이 마당에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대감댁의 자랑인 99칸 기와집 전체가 그놈의 느티나무 그림자 하나에 통째로 집어삼켜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대청마루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있던 최 대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밤이 되어온 집안이 새까만 어둠에 잠기면 저 맹랑한 꼬마 녀석이 이 집은 이제 몽땅 내 그늘이니 다 내 방 빼 하고 드러누울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던 최 대감은 결국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자신의 안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누운 동이를 향해 엉금엉금 기어가듯 다가갔지요. 저기 꼬마야. 아니, 동이 도령. 내가 아까 받은 두 냥을 고스란히 돌려줄 터이니 저 그늘을 다시 내게 팔면 안 되겠느냐? 최 대감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아까 뺏었던 엽전 두 잎을 공손하게 내미는 꼴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화려한 비단 보료 위에 누워 콧노래를 부르던 동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이, 대감님. 셈이 참으로 어두우십니다. 아까 제가 두 냥에 산 것은 마당 구석에 코딱지만한 그늘이었사옵니다. 하오나 지금 보시지요. 이 으리으리한 대청마루와 최고급 자개장이 있는 안방까지 제 그늘이 다 덮지 않았사옵니까? 그늘의 크기도 커지고 터도 좋아졌으니 당연히 값도 훌쩍 뛰는 것이 장사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동이의 청산유수 같은 말대꾸에 대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땅에 온 건 다 내 것이라며 생떼를 쓰던 자신의 억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제 목통을 꽉 막아버렸거든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쳐주면 이 끔찍한 그늘을 도로 물려가겠느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대감이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동희는 벌떡 일어나 앉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맑은 눈망울을 반짝였지요. 위약금에 이렇게 넓어진 그늘값에 저와 이 아이들이 안방에서 묵어갈 숙박비까지 합쳐서 깔끔하게 딱 100냥만 내시지요. 그러면 당장 이 그늘을 대감님께 돌려드리고 방을 빼드리겠사옵니다. 100냥이라니 웬만한 기와집 한 채를 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대감은 뒷목을 잡고 당장이라도 거품을 물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길바닥에 나앉아 온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결국 최 대감은 피눈물을 머금고 안방 구석의 은밀한 벽장을 열어젖혔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묵직한 엽전 꾸러미 하나가 대감의 떨리는 손에 들려 나왔습니다. 덜덜덜덜 대감의 손이 어찌나 심하게 떨리는지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온 마당을 요란하게 울릴 지경이었거든요. 대감은 그 피 같은 100냥 꾸러미를 동희의 작은 두 손에 공손히 아주 공손히 바치고 말았습니다. 단돈 2냥을 뺏으려다 제 꾀에 빠져 100냥을 토해낸 욕심쟁이 영감의 완벽하고도 처절한 패배였지요. 자, 이제 그늘값도 톡톡히 치르셨으니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사옵니다. 동희는 어깨에 묵직한 100냥 꾸러미를 척하니 둘러매고는 안방 보료에서 가뿐하게 일어났습니다. 뒤따르던 꼬마 녀석들도 대장형을 따라 흙 묻은 발을 툭툭 털며 대청마루를 가로질러 마당으로 내려왔지요. 붉은 노을이 완전히 사그라지고 푸르스름한 달빛이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는 참으로 아름다운 저녁이었거든요. 대문 밖에서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은 동희의 어깨에 메어진 커다란 돈꾸러미를 보자마자 와 하고 천지가 진동할 듯한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단돈 2냥으로 시작된 꼬마의 장난 같은 거래가 욕심쟁이 양반의 재산을 털어낸 위대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을 모두가 목격한 셈이지요. 동희야, 내가 정말 큰일을 냈구나. 우리 마을에 이런 천재가 있었다니. 동네 어른들이 동희를 번쩍 들어 무등을 태우고는 골목길을 누비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희는 그 와중에도 100냥 꾸러미를 풀어 동네 사람들에게 한 움큼씩 엽전을 나눠주며 인심을 베풀었거든요. 억지로 뺏은 돈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로 얻은 기쁨을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마음씨가 100냥보다 더 깃나 보였습니다. 반면 텅 빈 안방에 홀로 남겨진 최 대감은 어떠했을까요? 갓은 어디론가 비뚤어지고 비단 도포는 흙발자국으로 엉망이 된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내 땅에 온 건 다 내 것이다라며 부렸던 그 지독한 고집이 결국 제 집 안방까지 내어주고 피 같은 돈만 날리게 한 꼴이 되고 말았거든요. 밤하늘 높이 뜬 보름달은 그런 대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동희의 웃음소리가 멀어질수록 대감의 한숨소리만 깊어가는 그런 고요한 밤이었지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최 대감의 처지가 참으로 고소하면서도 통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남의 것을 공짜로 탐내던 그 고약한 심술이 결국 제 안방까지 내어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비록 덩치는 작고 어린 11살 아이일지라도 그 안에 품은 지혜만큼은 그 어떤 양반의 권세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맹랑한 꼬마 동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 같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한마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기가 막힌 반전이 기다리는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